우리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가여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사실 둘 다 드는 힘은 똑같다. 오늘도 정원의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3,500만 부 판매로 베스트셀러가 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펴낸 웨인 다이어가 쓴 책이며 도서출판 길벗 더 퀘스트에서 펴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로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자랐지만 긍정과 굳은 의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로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수십 권의 저서와 강연 매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조언하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그 대상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책의 낭독에 앞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한 인플루언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닉 산토나스타소라는 미국의 팔 다리가 없는 남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헨하트 증후군을 앓았던 그는 한쪽 팔 외에는 자라지 않았고 한쪽 팔도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중학교 때까지 몸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자신감 없고 혐오하며 살았다고 해요. 늘 위축된 생활을 하던 중에 반에 어떤 친구가 레슬링을 한번 해볼래?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닉은 그 길로 가서 부모님에게 레슬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팔의 뼈가 살보다 빨리 자라나서 과격한 운동은 살이 찢어질 수도 있다며 반대하셨죠. 그는 팔의 뾰족한 부분 13cm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 진짜 레슬링을 시작하게 되었고 스스로 제일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야, 좀 현실적이 되라. 팔다리 없이 어떻게 레슬러가 될 수 있어? 라는 소리를 했으나 매번 남들이 할 수 없을 거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결정자이고 설계자라는 말이지요. 자, 그럼 새로운 인생의 태도를 가질 준비가 되셨다면 정원의 책방과 함께 떠나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왕왕 그 개념을 다른 것들과 섞어 생각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돌리죠. 바로 이렇게요.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스트레스 받는 일밖에 없어. 주식시장 때문에 우울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 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던 주제입니다. 오렌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오렌지를 짰을 때 어째서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겠죠. 이때 누가 오렌지를 짜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짜는지, 어떤 도구로 짜는지, 아침에 짜는지, 저녁에 짜는지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의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든 증오든 스트레스든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쥐어짜는지, 언제 쥐어짜는지, 어떻게 쥐어짜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한 말입니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어렵고 늘 남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다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며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갔기만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일도 없을 텐데
우리는 화가 나면 종종 이렇게 남을 탓하죠. 하지만 깨달음의 여정에 들어선다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면에서 혹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변화를 도울 9가지 질문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릴게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곰곰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삶이 6개월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할 건가요? 같은 일을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건가요? 누구에게도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6개월보다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남아있다고 해도 인생은 여전히 짧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건가요? 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고 싶은가요? 즐겁게 웃으며 살고 싶은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종식시키고 싶은가요? 어떤 답이 튀어나오든 그것은 많은 말을 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그걸 하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잴 다른 능력이나 시계가 없다면 몇 시간 정도 잘까요? 8시간, 10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잠에 대한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험 참가자들은 몇 주 동안 지하 벙커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어두침침한 조명 속에서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식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을 잔 시간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루 중 몇 시인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과연 잠을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하루 평균 4.4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을 자거나 졸릴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어째서 일찍 일어나야 하지? 그냥 이대로 좀 더 잘 수 없을까? 아, 10시네, 졸릴 시간이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필요하다면 잠을 자지 말라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시계나 달력, 기타 일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삶을 살도록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돈 같은 게 없다면 뭘 할까요? 세상에 돈이 없다면 매일매일 무엇을 할까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이건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거나 내게 이득이라거나 은퇴까지 몇 년만 더 하면 된다거나 같은 이유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요? 월급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일이 더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도달한다면 그 일로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내세요. 그러면 그곳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따라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수요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에요. 전 직업 카운슬링 지침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을 올가매기 때문이죠. 이걸 공부하세요. 그러고 그걸 따르고 조사를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직업을 구하고 50년 동안 그 일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늘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죠.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업이 싫거나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스포츠 캐스터든 예술가든 음악가든 무엇이든 시도해 보세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 자신에게 내적 평화를 주는 일들을 하세요. 지금 내가 몇 살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몇 살일까요? 이건 전설의 야구선수 사첼 페이지가 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중년인가요? 젊은가요? 이제 자신이 몇 살인지 잊으세요. 노화 가정은 사실 태도와 자기 인생에 관한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주목한 한 가지 사실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을 날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97살 생일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더는 살길 바라지 않는다. 난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은 뒤 그대로 세상을 떠났죠. 원시 부족 족장들이 이와 유사한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충만하게 살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와 웰 듀런트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은 90대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산적이고 충족감을 느끼며 흥미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늙고 지치고 불평이나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서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더 섬세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좀 덜 예민해지고 싶은가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내향적이거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그것을 선택한다면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일 자신의 성격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멈춰서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은 완벽해집니다. 자신을 가두는 온갖 행동을 살펴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행복의 비밀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에는 정해진 방법이란 없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시간이나 돈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고정관념이나 한계를 만들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한계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만든 것뿐, 원래 그렇게 한계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시각과 태도로 내 감정에 집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정원의 책방에서 만나요.